예, 반갑습니다. 51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24년은 53주차까지 나올 것 같아요. 첫 주의 시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네요. 주택시장 재앙 닥친다? 이렇게 물음표로 달아봤습니다. 왜? 언론은 또 설레발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급이 일정이 좀 꼬일 수 있다. 뭐 전국 때문에 공급이 꼬이나요? 예, 분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급이 꼬이는 것이지 요 핑계를 대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주택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인가? 아파트 입주 물량, 준공 물량과 견주어서 한번 비교해보면 25년부터 급격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6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과연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주택 가격이 폭등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의 경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준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위의 표와 위에는 매수 심리입니다. 매수 심리. 2014년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2010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이전에 버블 세븐이니 뭐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 좋았던 시기와 견주어 봤을 때, 자, 2010년부터 2014년 무렵까지 준공 물량 급감했습니다. 많을 때 8만 3천 개, 작아졌을 때는 2만 개 아래로 입주 물량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매수 심리도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살아나지 않았어요. 입주 물량 적었던 시기가 몇 년간 쌓이고 쌓인 이후에 그 이후에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때는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보인다든지 경제적으로는 아주 좀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당장의 입주 물량, 즉 준공 물량하고 같이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것이 딱 줄어들던 그 해에 갑자기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 아파트 전체와 맞물려 봤을 때 요거는 전국 준공 아파트 물량이거든요. 한 15만 개 수준까지 요 차트가 이렇게 꺾여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때는 리먼 사태 이후의 여파로 아파트 부도나고 건설회사 부도나고 이런 사태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은 잘 나갔어요. 하지만 서울은 준공 물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딱히 살아나지 않았다. 그것이 몇 년간 누적이 된 이후에 가격 상승이 재차 나타났다. 그래서 2025년 당장 입주 물량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6년, 27년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바로 폭발할 것 같진 않다. 그 이후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제가 이 차트를 그래서 나타냈을 때요. 20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언제 사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몇 년 심화가 되고 나면 또다시 달릴지도 몰라요. 그것은 경제가 2%, 4%, 2%, 4% 정도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탄핵 정국과는 다르다 이 뉴스에서요. 과거 부동산이 좀 안 좋았던 시기, IMF 이후에 안 좋았던 시기 이후에도 중국 경기 호황 이후에 우리는 살아났고 2016년 반도체 사이클 강한 상승세 이후로 또 살아났습니다. 경제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저가 디램 공세, 삼성 요새 울고 있죠. 삼성 주주들 울고 있습니다. 뭐 하나 시원찮게 괜찮은 게 없어요. 석유화학 안 좋죠. 철강 철강 문 닫는 얘기 듣죠. 배터리 업계 적자 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수출효자인 K방산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 조선업도 좋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 경제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단순히 입주 물량, 준공 물량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대구는 입주 물량이 적었던 2009년, 10년 이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것이 몇 년 쌓이고 나니까 가격이 상승하더라. 이런 시절에는요, 주택에 대한 주택과 아파트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아파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시기. 지금은 아파트의 비중이 또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구의 입주 물량이 적었을 때
적었을 때 이때 또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 준공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 요 시기하고 가격 상승기하고 오히려 더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전국으로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던 이 시기 뭐 2014, 15, 16, 17, 18, 19, 20 오히려 이때 갈수록 더 좋았죠. 이때 꺾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살짝 분위기가 안 좋아질 법 했었는데 다시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다시 조정을 받기도 했었네요. 자, 부산 지역도 한번 보면 딱히 뭐 개연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2017년에서 거의 한 19년까지 이 조정기. 근데 입주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물량이 더 적었을 때 이럴 때 상승하고 뭐 하여튼 뭐 코에 붙이면 뭐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뭐 그런 식으로. 예. 아무튼 저는 오히려 뭐 입주 물량, 준공 물량 이런 것도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경제 상황이 더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출 내지 말라고 해도 입주 물량 감당하느라고 대출 연간 주담대만 월간 기준으로 한 5조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내지 말라고 해도 이금융권에서 대출 내고 대출 안 내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대출 액수는 워낙에 많아서 뭐 가계부채 2천조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내수 시장도 안 돌아가. 수출도 안 돌아가. 무엇을 바탕으로 입주 물량이 적기만 한다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 가격만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공포스럽게 조장하는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 저는 또 아닌 자료들을 찾는데요. 저것도 뭐 매수 심리하고 몇 개 차트를 또 중첩시키면 되는데 자료 찾는데 마침에 2시간 걸려가지고 저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자료를 조금 더 따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금리 신규 주담대 4%. 은행권에서 받으려면 4% 중반은 생각해야 되는 것.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만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DSR, 뭐 대구나 부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 소득은 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감당 안 되겠지만 대구, 부산 쪽은 급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이 금리가 높아짐으로 해서 이 DSR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쿠팡알리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자, 매수 우위지수 2008년부터 이렇게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여기 엄청난 폭등 이후에 폭락 이후에 요거 데드캣 바운스 아닌가? 요거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도 제대로 맛본 것은 서울 정도지 대구나 부산의 데드캣 바운스는 사실상 2023년도 요때 반등할 때 데드캣 바운스가 사실상 끝이었다. 서울, 인천 정도 한 파스 더 먹었다. 2020년 여기 급격한 상승, 엄청난 코로나발 엄청난 상승, 매수 심리가 금리가 낮아지고 하니까 매수 심리가 폭발합니다. 지금은 대구, 부산 기준으로 바닥이에요, 바닥. 아직까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2022년 최바닥 기준으로. 그래서 매수 심리를 제가 3가지 영역으로 보여드린데요. 자, 최바닥 기준, 22년 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 부산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서울만 한 파스 더 먹었지만 서울의 매수 의지수도 72까지 올라갔던 것이 34.4까지 계속 내리막입니다. 계속 내리막. 주간 실거래 지수 보합으로 접어들고 마이너스로 접어들면 얘도 희망이 없어 보이죠. 40 이하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금 서울의 분위기도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뭐 2010년 11년처럼 서울 오를 만큼 올랐어. 이제 지방의 시간이야. 지방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시간 왔나요? 지방의 시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위축될수록 지방은 더 위축되더라. 왜? 사람이 자꾸 서울로만 편중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지방의 집값을 떠받쳐줄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주간 신고가 비율 요거 LH에서 한 건씩 매입하는데요. 특히나 대구는 이번에 좀 많은 매입이 있었습니다. 인천도 조금 보였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번 주 사실상 제목은 거래량 감소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 부산 기준으로 600건에 달했던, 많을 때 670건 달했던 거래량이 400건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구 거래량 반등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이 중에서 LH 매입, 공공기관 법인 매입 130여 건을 빼고 나면은 대구도 사실상 거래량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도 거래량이 조금 반등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셨죠? 주간 신고가 비율에서 하나 삐쭉 튀어 올라와 있죠.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신고가 비율은 뭐 5% 미만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뭐 LH나 이런 것에서 매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탄핵 정국과 연관지어서 자꾸 부동산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 숨겨진 문제들이 더 많이 있더라. 대구 거래량 반등처럼 보이지만 130여 건의 LH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요거 계속 거래량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부산 내리막, 대구 내리막, 인천 내리막, 광주, 대전, 울산 모두가 거래량 내리막 걷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주춤되는 사이에 지방의 시간이 오지 않더라. 고가 아파트 꿈틀, 그걸로 끝이었죠. 그 이후에 중가 아파트 꿈틀, 그걸로 끝이었죠. 저가 아파트는 계속 내리막이었고요. 이 저가 아파트 마냥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뭐 해봐야 요 정도 수준. 지방의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은 서울 분위기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모양새입니다. 자, 월간 거래량, 대구 아까 LH 물량이 여기 가미되어서 거래량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요거 한 1700건대 정도 거래 예상되고요. 자, 많았을 때 대비 거래량 다시 추석 정도의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심한 인천, 수도권, 서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것은 11월의 예상 거래량이 올해 최저 거래량이 예상이 되고요. 뭐 대전, 광주 뭐 살짝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 거래량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한창 때 거래량 대비 한 20% 정도, 20% 정도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이렇게 꺾이죠. 인천 거래량 꺾이죠. 대구 꺾이죠. 이렇게 보시면 요 중간은 현재 거래량이고 마지막 부분이 예상 거래량인데 모두가 꺾여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천 아래 빙하기 대전 거래량 괜찮죠. 대전이 거래량 제일 좋아요. 그럼 대전은 어떤 문제가 있냐? 전세 물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이 그렇게 분위기가 그러하고요. 대구의 전세 거래가 근래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92% 정도 거래가 거의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자, 인천 거래 많이 줄죠. 전세 거래, 월세 거래 줄어드는 것이 부산만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갑작스럽게 전세가 줄지 않으면요. 부산도 전세 거래는 좀 덜 줄었지만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문제는 있더라. 전부 다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대구가 많이 적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부산은 전세 거래 괜찮아요. 월세 거래가 안 좋아요. 대구는 전세 거래, 월세 거래가 모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 인천이 바짝 대구를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 인천도 그단새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창 적을 때는 21년 요맘때만 해도 인천 엄청 잘 나갈 때는 인천 매물 10,000개, 대구 매물 20,000개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바짝 따라와 버렸네요. 인천 전월세 물량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매물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 한 주 정도 살짝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날 대비 제가 요 차트를 못 바꿨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건 또 바꿨네요. 와, 대구가 이제 매물이 많아서 못 간다는 이야기도 못할 형편입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매물 1등 어디? 부산이 매물 1등이에요. 2등 자리를 대전이 깨찼어요. 대구가 3등. 광주, 인천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대구 매물이 많아서 못 간다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부산은 매물이 많아서 못 가겠어요. 전세 매물. 부산은 꾸준히 우하향이고요. 대구 잠깐 주춤했는데 인천이 이렇게 늘어나죠. 지방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조금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는 음, 매물이 좀 덜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안 내려가면 올라간다. 안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인천이 거의 서울에 기침하니까 인천이 독감 걸리는 인천은 감기. 그럼 지방이 독감 아니겠습니까? 전세 매물 인구 1000만 대비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전세 매물 대구 1등 아닙니다. 대구 전세 매물 1등 아니에요. 대전이 전세 매물 1등이에요. 근래 들어서 대전에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급반등합니다. 대구나 혹시 다른 지역들도 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세 가격 조정받고 또 다시 매매 가격을 조정받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현재 상황이고 안 좋아지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누군가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막연히 또 초저금리 시대에 올 거야. 막연히 희망으로만 돌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